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행히도 추석 연휴 걱정했던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는 일단 덜어낼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서고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이 재봉쇄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대유행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가을 나들이 객의 증가, 떨어지는 기온 등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대형마트, 콜센터 등 크고 작은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감염이 취약한 시설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초, 중, 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과 교육 현장의 방역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가장 기본적인 개인 방역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선 관내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대지고, 죽전고 관련 2명, 지역사회 감염 3명, 관내 거주자 1명, 해외 입국자 2명입니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1단계 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활동과 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에서도 집합금지 시설로 유지되고 있는 방문 판매 등의 시설은 영업 특성상 감염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어려워 지속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는 구청과 합동 점검만을 편성하여 관내 199개소 방문 판매업소 가운데 불특정인 방문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는 26개소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치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 물류창고 109개소와 109개소 가운데 종업원 50인 이상 20개소와 시설 사설 경매장 3개소에 대해서 사업장 방역 실시 여부와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치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1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치 점검과 함께 별도 해제 시까지 시식 코너를 운영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운영이 재개된 고위험 시설과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된 문화, 체육, 관광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중 관내 노래방 379개소, PC방 216개소 가운데 표본 검사를 진행하여 노래방 16개소, PC방 23개소를 대상으로 한 칸 띄워 앉기와 손님 사용 전후 소독과 함기,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지도하였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일 총 20곳의 샘플링 점검을 통해 이용자 간 거리두기와 탈의실과 같은 공공사용 공간에 대한 소독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수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가을철 관광지 방역 강화를 위해 에버랜드와 한국민서청, 골프장 등 관내 주요 관광지 4개소에 대한 표본 점검도 실시하여 출입구와 주요 동선 밀집도 대비 방역 관리를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에 대하여 경기도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태료 부과 대상 장소, 마스크 종류와 착용법,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확대 시행합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인 고위험시설 11종과 다중이용시설 16종, 대중교통, 집회, 시위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 더하여 150제곱미터 미만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콜센터를 추가하고 실내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부산 요양병원과 의정부병원, 강주 재활병원의 사례처럼 의료기관이 집단 감염에 고리가 되면 치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시는 이들 시설이 환기가 어렵고 밀집돼 감염에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하여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포함한 노인의료시설과 의료복지시설 217개소 8,690명에 대하여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선제적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수검사는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풀링 방식으로 시행되며 지원 인력 대응팀을 보건소별로 편성하고 자체 검사가 가능한 의료병원 등 의료기관은 검사 물품을 배부하고 잡체 검사가 어려운 시설은 현장 방문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성에 따라 선별 진료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민간 대응기관과 협력하여 당일 접수, 당일 검사 체계를 마련하여 평일 9시부터 17시, 주말 공휴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다만 24시간 상황대책반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긴급상황 발생 및 자차 이용이 불가능한 시민은 방문 및 앰뷸런스 이송 검사를 진행하고 대유행이나 해외 입국자, 검사자 수 증가 상황에 따라 선별 진료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및 생활구호 물품 전달 방식도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신속한 전달을 위해 농협이 생활구호 물품과 위생키트를 구성하면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배송으로 일괄 전달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등란됐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19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방역관리를 준수하는 17개 농가가 15개 품목을 판매하는 이번 시범 운영은 기억력 생소한 장터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수리구청 광장에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증대를,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간내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는 안전한 애식 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이 구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현장 방문 확인 및 실사를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며 총 200개소의 한도로 지난 9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5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애식을 꺼리셨던 시민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사업주께서는 오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요즘 누구보다 힘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도 지난 추석에 앞서 소상공인 대희망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가운데 중소 벤처기업부에 문자 또는 우편을 받은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피해 법정과 19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 업종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확인 지급 대상자로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새희망 자금 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 오는 26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진행이 됩니다. 더하여 일반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운수 종사자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수 종사자로 우리시 대상은 20년 7월 1일 이전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452명이며 계좌 이체를 통해 1,000만 원까지를 일시 지급합니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시 대중교통과에서 가능하니 대상자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서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3차 경기 극저 신용대출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10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연이자 1%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흥노인복지관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하여 대출 심사 완료 후 12월 초 일괄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단풍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과 동시에 단풍도 물들어가 겨울철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방역당국도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단풍철 관광을 매개로 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산행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과 주요 관광지의 대형버스 출입을 통제하고 전세버스 탐색자 명단 관리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여행사나 산악회를 통한 단체 산행은 자제해 주시고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 가족 단위로 가을의 운치를 즐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자 나들이에 나서는 분이 많다는 것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불안, 우울,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도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용인문화재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찾아 음악을 선물하는 우리 동네 발코니 음악회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는 음악을 통한 힐링을, 지역 예술단체에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계구 4개 아파트에서 진행된 1차 공연이 꼭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6월 3개구 6개 아파트로 확대 실시된 우리 동네 발코니 음악회의 3차 공연이 18일 수지구 동천파크자의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처인구 두산 2구 2차 아파트, 25일 기흥구 힐스테이트 기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그동안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사업을 전시와 공연, 영화, 체육 등 일부 분야부터 단계별로 재개합니다. 그동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결정으로 22일부터 박물관은 문화앤티켓 온라인 사이트 예매 결제 시 40% 할인이 적용되고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와 현장 구매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할인되며 현장 구매 할인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연은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1인당 8,000원까지 할인되며 오는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1인 2매 한도로 1인당 6,000원씩 할인되며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관리 차원에서 위험성이 높은
숙박, 여성, 여행, 숙박, 여행, 애식 등 3개 분야는 병역 상황에 따라 재개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행을 계획하고 이동하고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모든 순간이 방역의 허점이 되어 한순간 대유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자제하고 조심하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나이테의 숫자는 그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그 무늬는 나무가 처했던 환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당히 비가 오고 별이 볕이 났던 해에는 나이테가 높고 몹시 춥거나 가뭄이 심했던 해에는 간격이 좁습니다. 코로나19라는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환경 속에서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우리 사회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위로하고 대응하며 잘 이겨냈다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나이테를 남길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에 소홀함이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가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이 곧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는데요. 네, 우리 김민정 님인데요. 안심식당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수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신청 자격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격과 기준인데요. 신청 자격은 용인시 소재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로 현재 152개 식당이 선정되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정 기준은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용 식기를 제공하는지, 개별 포장 및 개인 수저 비치 등이 되어 있는지,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손 소독제 비치,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업소가 이제 업소다, 안심식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에 용인시청 위생과에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문숙님 질의 내용인데요. 아버님이 노인 의료시설에 계셔서 강주 재활병원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었는데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링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원숙님 질의 내용인데요. 용인시는 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06일까지 2주간 노인 의료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217개소 8,6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풀링 방식이란 동일한 시설 내 검사 대상 2 내지 5명의 검체를 취합하여 검사하는 것이고요. 검사 결과 양성 또는 미결정 시 양성 그룹 전원 개별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당 유증상자는 개별 검사로 시행하고 무증사자는 풀링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환님 질의 내용인데요. 이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한데 노모 뭐예요? 이게 글씨가 노모가 세대주라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려주세요. 현장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월 30일까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이임하는 사람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그 다음 소득 감소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에 이임 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지회상 및 제출 서류는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용인시청 긴급 생계 지원이나 해당 읍면동의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31-324-2757부터 8번까지입니다. 김지혜님 질의 내용인데요. 이번 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저희 아이도 매일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 등교가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는데 시타운의 학교 방역 지원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저는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등교를 지금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희망 일자리에서 275명의 생활방역 인력을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170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별 재적 학생 수에 따라서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방역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요. 잘 소통하셔서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소님 질의 내용인데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 인정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0년 7월 1일 이후에 A 법인 택시에서 법인 택시로 이적을 하였는데 A 법인 택시에서 B 법인 택시로 이직을 하였는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 고용안전 지원은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이네요. 그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수 종사자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소된 것들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겠네요. 이직이 잦은 택시업계의 특성을 감안해서 경력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다면은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김순화님 질의 내용인데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입니다. 현장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를 하고 할 것인데 접수 일정과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하는 말씀 같아요. 내가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는데 온라인 신청은 세희망자금.kr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등 각종 동의서 등이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각종 동의서 등이며
업종별로 추가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곰곰을 확실히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기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공고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우리 양승학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머님이 95세이신데 거동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독감 주사를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사회적 약자 이동 지원 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가 이제 아마도 댓글로 또 질의가 들어오실 텐데요. 그것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여기 공식 석상에서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